그래서 작년 입결을 갖고 있는 자료가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오늘은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러니까 충주 캠퍼스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이전에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동영상 3개 올렸으니까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너무 여기가 가고 싶다 하는 친구들 꼭 보고 오시고, 글로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인서울이 아니고 충주 캠퍼스고 하다 보니까 입결이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2년제나 3년제에 비해서는 4년제 대학인데다가 건대와의 어떤 뭐 협업이라든가 이런 점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다. 그래서 이 학교는 좀 약간 특성화적인 접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화 콘텐츠 학과라든가 이런 게 인기가 있으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브리핑을 좀 해봐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동영상을 시작한 이유 자체가 이제 학원장님들 교육 때문인데, 학원장님들 교육으로 이제 숙제로 이제 이 촬영된 내용을 다 보고 나서 이제 뭐 보고서 같은 걸 내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도 많이 보게 되겠죠.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어렵고 말이 좀 빠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하는 이런 그 동영상 강의는 사실은 조금 중급 강의, 그러니까 적어도 입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학원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만약에 너무 어려우시거나 말이 너무 빠르거나 하면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 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급자 강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항목들을 전체적으로 볼 건데 노란색 위주로만 볼 거예요. 노란색 위주로. 실기주 전형은 근데 요건 하나 안 볼 거고, 학생부 종합전형 아닌데 볼 거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 동점자 우선순위 이런 거 볼 겁니다. 밑으로 좀 더 내려보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나오는데, 예전에는 KU 자기 추천 전형이었는데 이름을 아예 그 서울 캠퍼스랑 혼동되지 않게 하려고 했는지 코지토 자기 추천 전형으로 바꿨어요. 수시 모집 주 상황 및 변경 사항. 그러니까 이 자기 추천 전형으로는 356명을 선발하고요. 교과로 466명 선발하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그 건대 원캠에서 봤었던 자추와 학추의 비중과는 약간 역발상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 학교는 이제 인서울이 아니기 때문에 교과 전형을 좀 더 많이 선발해서 입결을 어느 정도 올려놔야 좀 무시당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접근으로 이렇게 구상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생각보다 실기 우수자의 인원수가 좀 많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이 한 개밖에 없으니까 이 전형에 대해서 잘 꼼꼼히 보고, 교과 전형도 결국에는 한 전형을 가지고 나머지 전형이 다 동일하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부분까지만 체크하면 오늘은 동영상 하나로 건국대학교 충주 캠퍼스를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수시 모집과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을 허용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교과 전형을 쓰면서 종합 전형도 쓸 수 있다. 하지만 전형 내 모집 단위 간 복수 지원은 불허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전형, 예를 들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그럼 이 전형에서는 하나의 모집 단위, 즉 뭐 문화 콘텐츠 학과 하나만 쓸 수 있는 거지, 한 전형으로 여러 학과를 쓸 수 있다고 하면 되게 문제가 크겠죠. 그건 모든 학교와 마찬가지니까 다 체크하고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독특한 점은 우리가 방금 보고 온 건국대는 9월 9일 5시에 원서 접수가 마감됐는데 여기는 9월 10일에 마감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9일에 하루라도 일찍 마감을 한다는 거는 최대한 뭐 망설인 학생들은 아예 그냥 지원하지 말라는 정도의 의미로 결국엔 허수 지원을 줄이고 실수 지원을 늘리기 위한 입학처의 전략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9월 10일까지 원서 접수한 학교들은 일단 많이 원서 접수를 해라, 이런 의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자기추천 전형이었는데 이 자기추천 전형을 이름을 코지토 자기추천 전형으로 바꿔버려서 그 부분을 좀 확인하면서 넘어가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편의상 그냥 자추 전형이라고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종합 전형으로 선발했던 작년과는 달리 올해는 이 자기 추천 전형을 제외하고 모든 전형을 전부 다 교과 전형으로 돌렸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폐지됐는데요. 예전에는 교과 전형에 최저가 이렇게 까다롭게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올해는 최저가 없다.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의 변경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국내 고등학교여야 했는데 지금은 그냥 외국고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게끔, 헌법 불합치 판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역인재 특별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충청남도가 삭제되고 충청북도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등학교를 요구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지역인재의 영역이 좀 바뀌었다라고 아마 이건 편제상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죠? 특성화고교 졸업자는 이제 굳이 몇 살까지만 된다라 이런 부분은 없어졌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 농어촌 학생도 연차에 지원, 그러니까 뭐 2014년 2월 이때 뭐 그러니까 5수생, 6수생까지 쓸 수 있다 이런 부분 다 삭제를 해버렸어요. 고른기회 전형 및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방법 변경. 모든 전형은 자추 전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교과 전형으로 일괄 선발을 하며, 독특한 점은 교과 전형 선발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나는 수능 최저를 정말 맞추고 싶지 않다, 그냥 교과로 어느 정도 선의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하면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를 공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스포츠 우수 인재 전형을 폐지하고 실기 우사 전형으로 선발 및 전형 방법을 변경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스포츠 우수 인재 전형은 폐지되었고, 아까 보니까 실기 우수 전형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선적 상출 방법 변경 보시면 여기 보시면 9점에서 8점으로 이렇게 감점을 하던 것을 10점에서 9점으로 이제 바뀌고 1점, 1.5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전체적으로 1등급에서 9등급까지의 점수 차이가 예전에 8점에서 10점으로 늘었으니까 결국에는 교과의 실질 반영 비중은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접고사의 경우 지금 선착순으로 지원자 본인이 오전, 오후를 선택하게 해서 다른 대학의 면접일과 겹치더라도 웬만하면은 둘 다 면접을 봐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좀 되게 독특한 방식이니까 꼭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 전형 요약 보시면 자기 추천 전형이 3배수의 서류 70회 면접평가, 이거는 원캠과 동일하고요. 모집 인원 356명이고 이전에는 종합 전형을 전부 선발했는데 올해는 전부 다 최저도 없는 교과 전형으로 모든 그 외의 고른기회 전형을 다 선발한다는 거 체크를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건국대 글로벌 캠퍼스는 디자인 대학이 굉장히 좀 유망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디자인 쪽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진학을 고려해 보시고요. 또한 국제 비즈니스 학부도 되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정시대 되게 높으니까 여기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인기 있는 거는 문화 콘텐츠 학부고요. 왜냐면 여기 신방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문과에서는 ICT 융합공학부가 유명한데 일단 한과에서의 인원수 자체가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장학금도 많이 줍니다. 모집 단위별 이 모집 인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제가 모집 단위별 전형별 모집 인원에서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게 뭐라 그랬죠? 자기 추천 전형과 교과 전형, 여기에는 없지만 혹시나 논술 전형이 있다면 논술 전형, 그러니까 각각의 전형별로 학생의 배분율과 비율이 어떻게 들어갔냐에 따라서 그 학교가 그 학과 전형을 어떻게 선발하려고 한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건국대 원캠의 경우에 교과 전형의 인원수, 그러니까 완전한 교과 전형은 아니고 그 케이스는 이제 추천 전형, KU 학교 추천 전형의 경우 여기 이제 교과가 30% 반영되는데 KU 학교 추천 전형을 좀 더 많이 선발하고 자기 추천 전형을 적게 선발하는 학과라면 그 학과는 조금 더 내신 위주로 학생을 선발하기를 원한다라는 거를 우리가 캐치하고 원서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충주 캠퍼스, 그러니까 건국대 글로컬을 보고 있는데 국제 비즈니스 학부부터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한 대로 한번 분석을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원래 종합전형이었던 내용을 전부 다 교과 전형 편제를 했다는 게 올해 어쨌든 애들의 입결 자체를 올리겠다라는 거니까 작년 입결 보고 덤비면 안 되는데 작년엔 종합전형이었고 올해는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입결을 갖고 있는 자료가 다 무의미해진 거예요. 근데 작년 입결을 자꾸 보면서 학교에서 수박에서 이렇더라고 하니까 쓸 수 있다 갈 수 있다 하는데 올해는 그 내신 보고 쓰면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왜냐면 교과 전형이니까. 이해되셨죠? 게다가 최저 없는 교과 전형이기 때문에 최저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최저를 못 맞춰야 돼, 떨어져 나가니까 계속 이제 입결 컷은 내려가는데 최저가 없는 교과 전형이니까 쓰면 거의 추합으로 쭉쭉쭉 빠져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교과 전형으로 무려 70명이나 선발을 하고요. 국제 비즈니스 학부. 자기 추천 전형으로 43명 선발한다는 거 체크하면 되겠네요. 저 학부 저는 되게 좋게 보고 있으니까요. 조금이라도 국제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은 성적이 좀 안 된다 하더라도 이쪽으로 좀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문헌정보학과도 상당히 인기 학과인데 인원수는 좀 적은 편이라서 여긴 입결이 좀 높을 겁니다. 유아교육과 사범기회라서 이쪽도 입결이 높고요. 문화 콘텐츠 학부는 입결 자체는 높고 경쟁률도 높은 편이지만 인원수가 많아서 그냥 좀 기대를 하고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좀 독특한 게 둘 다 56명을 선발을 하죠.
보시면 지금 ICT융합공학부는 어때요? 79명, 118명으로 결과적으로 지금 이 교과 전형 훨씬 더 많은 인원수 선발하잖아요. 즉 ICT융합공학부 전체의 입결을 좀 높이겠다라는 학교의 전략적인 접근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한다. 됐죠?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게 간호복지학부. 그러니까 간호복지학부 내에 있는 간호학과가 있고 간호복지학부 내에 있는 사회복지학과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다릅니다. 디자인대학은 슬기울사 전형으로 하니까 이건 역량별로 하시면 되고, 네, 전형 일정의 경우에는 잘 구별하셔야 될 게 서울 캠퍼스의 경우에는 언제였죠? 9일 5시 마감이었는데 충북 캠퍼스는 10일 7시까지니까 여타 대학들에 비해서 좀 늦게 마감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허수도 많이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경쟁률 보고 여기를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허수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전형 중요하니까 요전형 체크할게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추천 전형의 경우 학종 기본형, 즉 선배수 선발하고 면접 30% 반영하는 학종 기본형이고 수능 최저 학력 없는 것이 학종 기본형이라 그랬죠? 그래서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 때는 학생 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전공 수학 역량과 인성을 정성적 종합 평가한 다음에 면접 평가 때 활동 진위 여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전공 수학 역량, 인성을 정성적 종합적 평가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원캠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내신이나 학업 능력을 좀 더 신경 써서 본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역인재 특별도 원래 여기 이 뒤에 나오는 전체 전형 전부 다 교과 전형과 동일하게 그냥 체크가 됩니다. 최저 없고 교과 100으로. 맞나요? 다시 돌아볼까요? 네, 이게 뭐예요? 교과 전형이고 최저 없고 교과 100이잖아요. 그냥 이거 다예요. 나머지 전형 전부 다 그냥 교과 100이에요.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그러나 입학처 의도는 올해 어떻게든 입결을 올리겠다는 거니까 확실하게 자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안 쓰는 게 좋고, 경쟁률은 좀 떨어질 겁니다. 왜냐면 최저가 없으면 예측이 안 돼요. 예측이 안 되고 작년에 학종이었던 전형이 아예 교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역시나 올해 어느 정도 교과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예측이 안 잡힐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성적 나쁜 학생들이 오히려 교과로 써도 뚫려가지고 가는 방식도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종의 경우는 지금 자기소개서가 중요시 여겨지고 확인 면접이나 면접의 실사도 결국에는 원캠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서류 유사도 검증도 다 대기업 라인에 따르니까 대기업 가이드라인 우리가 다 배웠죠. 네, 이 페이지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원캠과 동일하기 때문에 올해는 전체적으로 다 교과 전형 바뀌었고 기존의 종합 전형의 경우에는 이름을 바꿨고 그 다음에 면접의 반영 비중을 조금 줄였는데 그래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실질 면접 반영 비중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20, 40, 4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교과 전형에서는 동점자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느냐 정도 알면 되겠네요. 독특한 게 자기추천 전형은 1단계에서 동점자 전원이 합격 처리되니까 3배수라고 되어 있지만 3배수보다 좀 더 많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2단계에서는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하진 않고 면접 성적으로 가른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이 합격 처리되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 정시 모집 다군의 일반 전형에서 그 수만큼 감한다는 굉장히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교과 전형은 약간 납치 전형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서 쓰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는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경기대로 넘어가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매우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3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설레고 있거든요. 친구분들한테도 많이 소문내 주시고 내년에는 조금 구독자 유치한 걸로 먹고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 다음 동영상에서 만나요. 안녕.